안녕하세요. 해피에이징 TV의 윤성희, 윤영걸입니다. 네, 오늘은 노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좀 한번 이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새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 시대부터 노후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관심, 또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거와 관련된 노년에 관하여란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키케로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키케로라는 분이 왜 대단하냐? 6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절에 로마의 평균 수명이 35세였습니다. 그럼 뭐 2배나 더 사신 거네요? 그렇죠. 35세인데 63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키케로라는 분이 63세까지 열심히 살고 장수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분의 삶이 노년에 대하여가 수천 년 어떻게 보면 고전처럼 남아있는 거죠. 노년에 대한 이 키케로가 자신의 견해를 실제 인물인 그 이전에 카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카토요? 예, 대정치가 카토의 입을 빌려서 노년에 대하여를 들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저희가 한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첫째는 노년은 조촐한 잔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노년을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노후를 겁내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거죠. 맞습니다. 노년을 불안해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노년에는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몸이 다리 팔도 불편하고 힘이 없고 활동이 불편해진다. 또 하나는 체력이 노쇠해진다. 그렇죠. 3번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할 수도 있지만 노후에 무슨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꺼진 불이라 이거죠. 노년에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 그죠. 근데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죽음이 있냐. 그렇죠. 이런데 키케로는 여기 대해서 그게 아니라 노년은 조촐한 장치다. 첫째, 이제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서 노년이 힘들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 일에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노년이 되면은 판단력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좀 떨어지지만 사회 참여하고 활동하고 글 쓰고 지적인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체력이 노쇠해진다 했잖아요. 체력이 노쇠해진다는데 진짜 쓸모없어진 것은 당신의 늙은 몸이 아니라 인간이란 자신의 힘을 알맞게 사용하되 내 능력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숭고하다. 나이를 먹고 나서도 열성적인 친구들 틈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더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죽음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명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죽는다는 건 어떤 인간에게나 꼭 오늘 숙명 같은 건데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렇죠.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노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젊은이한테도 젊은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맞습니다. 동물은 이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생전에 행한 미덕과 올바른 행동 산물이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케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미덕으로 여겨야 되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조화로운 일이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차피 다가오는 죽음인데 미리 준비하고 의연하게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울수록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가는 배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맞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에 관하여서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또 하나 그 노년은 조촐한 잔치다라는 그 대목에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학습법에 있대요. 피타고라스 옛날 예. 수학 시간에만.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낮에 말하고 듣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밤마다 다 되새겨보래요. 오늘 내가 무슨 일 했지? 무슨 일 했지? 이런 얘기, 생각을. 그냥 기계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지 말고 밤이니까 자고 밥 먹고 이렇게 쳇바퀴 돌면 금방 가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하고 무슨 말했고 의미를 꼭 부여를. 그렇죠. 밤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이미지, 예.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키케로가 이야기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키케로가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노년에 할 최고의 일은 농사와 공부다. 아, 또 하나는 그 후배 양성. 그렇죠. 젊은이들하고 함께하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농사. 아, 농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걷는다. 네, 그리고 시간 보내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감도 또 느껴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키케로가 노후에 할 게 농사가 좋다. 또 하나는 공부라 이거죠. 네, 공부라는 건 뭐 고시 공부나 이런 공부가 아니고 늘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지적인 연만 하라 이거죠. 네, 늙어서 이제 몸은 젊은이처럼 많이 체력 소모되는 건 못하지만 이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데서 성취감을 많이 느낀다는데 저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대기업 사장, 회장 하다 은퇴해서 어디 대학원에 가서 뭐 유학, 논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분은 또 아프리카 여행 간다고 그 나라 아프리카 말 언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시다. 예, 어떤 분들은 또 다시 미술 젊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먹고 살 게 호구지책이 급해서 제대로 못했다면서 미술 공부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키케로가 얘기한 농사와 공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년에 이른 분도 있고 아직 젊은 분도 있지만 농사와 공부 꼭 좀 유념해 두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젊은이에게 어떤 지도를 네. 해주는 거, 자기 욕심을 네. 내리고 지도를 해주는 것조차도 내가 좀 힘이 딸린다면 그렇죠. 어떤 영향력을 줘서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보면 이 사람 사는 거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문명의 이기는 뭐 그때는 기원전 시대에는 뭐 TV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하지만은 사람 사는 거는 어찌나 다 똑같다. 전 이런 이게 너무 생각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세 번째로는 키케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뭐 이 세 가지는 이제 제가 읽고 뽑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주관적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노년은 힘든 게 아니라 조촐한 잔치다.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조촐한 잔치다. 그리고 노년에 할 일 최고의 일은 농사와 공부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시절에도 돈은 필요했는가 봐요. 그럼요. 네. 노잣돈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잣돈에. 싸들고 아니, 가지고. 죽음이 임박했는데 노잣돈 가는데 무슨 큰 돈이 필요하냐 이거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그 삼랑진 쪽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산 가는데 걸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돈이 뭐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남는 것은 생전에 행한 미덕과 올바른 행동의 산물일 뿐이다. 인생은 잠시 쉬어가는 거처에 불과하다.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가장 현명한 자는 최고로 만족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고 어리석은 자는 마지못해서 눈을 감는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로 환산해서 얘기하면은 노년에 적당히 먹고 살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할 정도의 돈. 그걸 뭐 돈으로 싸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또 보험도 들어서 또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자기가 뭐 실손 보험하고 뭐 어느 정도 종신 보험 같은 거 좀 들어놓고 또 국민연금 받아놓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노잣돈에 물론 돈이 중요하긴 중요해. 돈 없이 어떻게 배를 탈 수 있겠어? 배를 안 태워주지. 하지만은 너무 돈 하다가
큰 거를 못 보는 그 어리석다 이거죠. 그래서 키케로가 기원전 시대에 노잣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 비슷한 얘기를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라고 했어. 소노 아야코. 그 게로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게로록. 풍계할 개자, 노인 노자, 게로록에. 있는 돈 다 쓰고 마지막에는 돈 떨어졌다고 현수막에 피켓 들고 나 돈 떨어졌다고 행진하고 바로 죽어라. 이런 얘기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하는데 돈은 중요하긴 하지만 방패막이잖아요. 노인한테 돈은 또 자존심이고 하지만은 그 돈에 대한 비중을 너무 크게 두다가 실제 보아야 될 거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저는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돈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네. 저희 나라 전쟁도 있었고 좀 네. 가난했던 시절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노후를 좀 더 즐겁게 사실 수 있음에도 네. 물론 이거는 있으신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근데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노후를 정말 즐겁게 네.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서 항상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렇죠. 정말 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꼭 너무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피에이징 TV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예? 좀 더 즐겁게 인생을 다채롭게 즐기는 네. 그런 삶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년에 관하여를 보시면 딱 하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키케로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름답게 나이 드는 미학. 아름답게 나이 드는 미학. 기원전 시대에 쓴 아름답게 나이 드는 미학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노년은 조촐한 잔치다. 노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는 공부하고 농업이다. 그리고 너무 종착역 가까이 와서도 노잣돈에 연연하지 마라.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럼 꼭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휴일에 계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년에 관하여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노후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에이징의 윤성희, 윤영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